네, 취업 스텝 바이 스텝 시간입니다. 모셔볼까요? 네, 어서 오십시오. 인컨설팅 이정원 대표님입니다.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키워드를 통해서 준비하신 내용을 먼저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구직자의 품격이라고 나왔는데요. 네. 이거 뭐 작년에 인기 정말 많았던 드라마 있잖아요. 신사의 품격. 네, 구직자의 품격이군요. 네, 패러디한 것 같은데 어떤 의미일까요? 네. 구직자들 아무래도 품격 지키기는 조금 어려워요. 워낙 네. 절실하니까. 네. 하지만 품격을 지켜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일까요? 네, 제가 지난번에 나와서 했던 내용 좀 기억하시나요? 너무 오랜만이라서 기억 잘 안 나시죠? 그래요. 좀 상기시켜 주세요. 네. 지난번에 제가 이제 내실 다지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네. 네네. 근데 오늘은 그 내실화와 더불어서 스스로 좀 품격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한때 유행했던 드라마를 조금 이름을 따서 제가 네. 구직자의 품격이라고 한번 지어봤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렇군요. 자, 구직자의 품격 주제가 참 재밌습니다. 일단 너무 맞아요. 재밌고요. 예, 저도 참 품격을 높이고 싶습니다. 예,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한데 품격을 높이는 방법. 근데 구직자들은 품격 따질 때가 아니고 진격만 있어야 될 것 그러게요. 같아요. 어떻습니까? 사실 그 사람의 이미지에서 나오는 품격이라는 것도 있고요. 네. 행동에서 나오는 품격도 있고 또 말을 통해서 전해지는 품격이 있습니다. 네. 그동안 우리가 좀 이미지라던가 행동에 대한 좀 이야기를 많이 해봤다면 오늘은 좀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서 우리가 말을 통해서 언어를 통해서 전해지는 좀 커뮤니케이션 품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죠. 정말 품격이 가장 기본적으로 느껴지는 게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준비하신 커뮤니케이션의 품격, 구직자들이 쓰는 품격, 말의 품격 참 중요할 것 같은데 보통 그리고 신입 구직자들이 10대 후반에서 20대까지잖아요. 그러면 이 새로운 신조어라 그럴까요? 이런 것들 정말 요새 많이 사용하는 것 같은데 요즘 네. 세태가 어떤가요? 맞습니다. 방금 네.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요즘은 그 10대라던가 20대들이 쓰는 언어에 대해서 큰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좀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또 우리가 느끼고 있듯이요. 줄여서 하는 것도 별로 많고. 네, 그렇죠. 뭐 모든 단어에 좀 욕을 붙여서 욕을 한다라거나, 많이 네, 붙이죠. 그리고 좀 줄이거나. 외계어를 사용한다라거나, 네. 혹은 또 그러한 부분들이 좀 또래들끼리는 통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 우리가 앞으로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전에 또 면접을 좀 진행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언어 사용뿐만이 아니라 제대로 된 커뮤니케이션 방법을 터득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네. 얼마 전에 제가 한 대학교에서 있었던 한 사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대학교 1학년들을 대상으로 취업의 구조적 장애 요인의 효과적 대처라는 주제로 좀 특강을 진행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네네. 딱 주제만 보더라도 느껴지시죠? 그래요. 네. 1학년들이 좀 관심 없을 법한 주제였고요. 네. 또 좀 저도 좀 걱정을 하면서 과연 1학년들이 잘 들을 수 있을까 좀 걱정을 하면서 수업을 진행을 했는데 맨 앞에 쪼를 한 4명의 여학생이 앉아서 수업을 너무 잘 듣는 거예요. 그래요? 네, 물론 제가 좀 명강의도 했죠. 네. 근데 그러셨겠죠. 열심히 듣던 그 아이들이 좀 주제가 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너무 열심히 듣다 보니까 태도가 예쁘니까 네. 예쁜 얼굴이 더 예뻐 보이는 겁니다. 근데 수업을 하던 중에 제가 좀 웃긴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그 4명 중에 한 친구가 너무 크게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하하, 개웃겨.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순간 그 친구의 그 예쁜 얼굴이 와르르 이제 무너지면서 그 친구 좀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아이고, 그래서 제가 참. 그 친구에게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쁜 친구야, 웃기면 웃긴 거지 개 웃긴 건 뭐니? 라고 얘기했던 경우가 있습니다. 방금 이야기처럼 앞으로 구직을 준비하기 위해서 반드시 스스로가 좀 관리해야 하고 또 본인의 그 언어를 습관뿐만이 아니라 커뮤니케이션 스킬에 대한 향상을 신경 써야 된다는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참 저도 여기저기 사람 많이 만나고 다니는데 이렇게 갑자기 개 웃겨 그러면은 고양이 웃겨도 아니고 분위기 이상해지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하면. 그렇잖아요. 정말요. 네. 이게 어느 정도 이제 강사님이 뭐 편하게 이렇게 이해해주는 분위기였으니까 망정이지 면접장에서 정말 습관처럼 튀어나오면 그래요. 이미지 네. 정말 안 좋아지죠. 어른들이 있는데 그래 봐요. 그렇죠. 네. 그럼 안 되겠죠. 맞아요. 근데 네. 제가 면접에 가서 보더라도 정말 친구들끼리 쓸 법한 단어들이라던가 언어를 쓰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요즘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게 굉장히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이라는 거죠. 제가 한 학교에서 수업을 하고 있는데요. 예.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좀 제가 얼마 전에 그 마지막 기말고사를 좀 앞두고 수업 과제나 내용에 대해서 몇 번이나 수업 시간에 공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밤 11시고 12시고 자신이 수업 시간에 제대로 듣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 문자로 정말 친구에게 보내듯이
미안한, 죄송한 표현 하나도 없이 문자를 저에게 보내옵니다. 교수님, 과제가 언제까지라고 했죠? 라고 이제 보내오는 거죠. 답변조차 하기 싫은 상황이라고 그렇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내실다지기에서 태도의 습관화를 이야기하셨듯이 결국 언어 습관과 커뮤니케이션 역시 습관입니다. 그렇게 더욱 신경 써야 된다는 것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요즘은 그 면접 강화를 통해서 긴 시간 면접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그 긴 면접들을 통해서 그 친구가 쓰는 언어 습관이라는 것이 고스란히 느껴지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그 언어라는 것은 그 친구의 인성을 대변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요. 언어가 자신의 얼굴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네. 좋은 거 지적해 주셨네요. 말이 이제 우리가 소통하려고 하는 건데 말이 다 통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예, 말이 안 통할 때도 있고 그런데 그 예를 들면 저도 뭐 이제 평소에 연락도 잘 없다가 뜬금없이 문자가 와요. 그때 얘기했던 데가 어디였죠? 뭐 예를 들어서 그때 맛있는 밥집이 어디라고 그랬죠? 아니 그러면 뭐 다짜고짜 아니 뭐 잘 지내셨어요 선배님이라든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근데 다름이 아니고 혹시 그때 말씀하셨던 집이 어디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게 예인데 그렇죠. 아마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이정원 대표님도 당황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말이죠. 네. 쉽게 고쳐지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에 있어서 더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일단 내가 쓰는 언어를 좀 분석해 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네. 대화를 할 때 내가 상대방과 상호작용을 잘 하는지 여부를 좀 우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문자를 내가 궁금한 것을 알기 위해서 보내는 거잖아요. 이건 정말 말 그대로 이 사람과 소통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내 궁금한 것들만 충족시키고 싶은 욕구가 뛰어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방금처럼 좀 대화 자체를 좀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 긍정의 상호작용을 하는지 혹은 부정의 상호작용을 하는지를 말하는 것을 제가 지금 확인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네. 네네네. 제가 오늘은 커뮤니케이션 교류 분석이라는 내용을 통해서 몇 가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가지의 교류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상보 교류, 네. 두 번째로는 교차 교류, 예. 세 번째로는 이면 교류입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네. 상보 교류의 경우에는 말하는 사람이 기대하는 대로 상대가 반응을 하는 상호 평행선 교류를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하면 좀 어려우니까 예를 들어볼게요. 예. 제가 맛있는 집에 이제 두 MC분을 모시고 네네. 갔습니다. 네. 그래서 밥을 사주면서 제가 여기 어떤 것 같아요? 밥 맛있어요? 라고 물어봅니다. 이때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어요? 진짜 맛있네요. 예, 아니 밥만 사줘도 고마운데 맛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고맙습니다. 보통 방금 물어보죠. 말씀하신 게 저에게 상보 교류를 해준 겁니다. 제가 원하는 대로 반응이 나온 거겠죠. 네. 상보 교류의 경우에는요, 어떤 질문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해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네네. 너무 맛있네요. 이런 집을 어떻게 하셨어요? 앞으로 뭐 단골해야겠네요. 라는 식의 내가 함께 기뻐할 만한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는 거죠. 두 번째로는 교차 교류입니다. 네. 교차 교류는요, 기대 밖의 반응이 일어나는 교차하는 교류를 이야기합니다. 발신자가 기대한 교류가 좀 저지됨으로써 교류는 단절이 되고요. 또 대화가 불편해지면서 상호 인간관계에서도 좀 실망감을 느끼게 되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예. 친구랑 제가 이렇게 함께 밥을 먹으면서 네. 물어봅니다. 야, 여기 진짜 맛있지 않냐? 라고 물어봅니다. 이때 방금 상보 교류의 경우에는 진짜 맛있다라고 반응을 해주겠죠. 그렇죠. 근데 교차 교류는 어떻게 해줄까요? 아닌데? 맛 없는데? 글쎄 너 입맛이 다르니까 나는 뭐 그래서 내가 해먹는 게 더 맛있겠는데 뭐 이런 별로다. 거. 네, 맞아요. 지금 말씀하신 게 모두 교차 교류에 해당이 됩니다. 교차 교류는 난 별론데? 라던가 야, 네가 안 마시는 게 어딨냐? 그러니까 살찌지. 뭐 이렇게 이제 반응하는 교류가 저는 좀 그렇게 얘기하면 주먹 날라가요. 네, 교차 교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차 교류에서는 뭔가 기분을 상하게 한다라거나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부정적인 반응이 나옴으로써 대화가 단절되는 경우를 이야기하는 것을 교차 교류라고 그렇군요. 이야기합니다. 상보 교류는 그러니까 기대하는 대로 반응을 보여주는 거, 그리고 교차 교류는 기대 밖의 네. 반응을 보여주는 걸 말을 하는데 그래요. 이게 참 답이 달라지는데 이미지까지도 확 정말 달라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마지막 하나 살펴보죠. 이면 교류, 이건 뭔가요? 네, 마지막 이면 교류인데요. 네. 그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마음속에 겉과 다른 숨겨놓은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친구랑 밥을 먹으면서 네. 제가 밥을 먹다가 중간에 오늘은 참 뭘 먹어도 입맛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네네. 상보 교류의 경우에는 여기서 함께 그러게 오늘 참 맛이 없다라고 좀 반응을 해주게 되고요. 교차 교류에서는 어떻게 해줄까요?
아닌데? 난 입맛 너무 난 좋은데? 맛있는데? 라던가. 왜 그러니? 너 왜 애가 이렇게 삐딱하니? 너는 꼭 다 먹어놓고 꼭 그렇게 얘기하더라. 오늘 뭐 이렇게 반응을 해준 경우도 있겠죠. 남자 다 먹고 나서. 네. 그런데 이면교류에서는 이게 좀 내용이 다르다라는 거죠. 만약에 제가 지금 이면교류 좀 예상해 보시면서 어떤 답변을 해주실 것 같아요? 친구가 분명히 좀 잘 먹었던 것 같긴 한데 나에게 뭔가 좀 오늘 입맛이 없다라고 답변을 한다라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주시겠어요? 실제 친구 관계라면? 글쎄 뭐 그냥 우리 홍선혜 씨 뭐 무슨 일이 있니? 내가 저 차 한 잔 사줄 테니까 차 마시면서 너의 속마음을 다 얘기해봐. 밥맛이 없다는 건 뭔가 고민이 있다는 그렇죠. 거 아닐까? 너 무슨 일 있니? 이런 게 이면교류. 캐치해야 될 것 같은데요. 역시 이 자리에 앉아 있을 법합니다. 예. 진짜요? 이면교류는 맞았어요? 네. 이면교류는 실제 이 사람이 지금 겉에서 말하는 것과 속에 다른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 주는 것들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두 MC분들한테 지금 칭찬을 해드렸잖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요즘 신입사원 교육을 가서 이야기를 한다라거나 대학교 교육에 가서 지금 이 상황을 예조이면서 어떻게 답변을 하겠니? 라고 하면 답변을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또한 제가 그러니까 정답은 아니겠지만 이면교류에서는 사실 이러한 반응이 나와야 된다라고 교류에 대한 좀 정답 같은 올바른 그 해답을 말씀을 해드리면 왜 여기서 이게 나와야 되지요? 라고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실제 이 친구가 밥을 잘 먹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답변을 잘 못한다면 우리는 왜? 무슨 일 있어? 이따 뭐 차 한잔 할까? 술 한잔 할까? 라고 하는 게 보통 사람들의 반응인데요. 요즘은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경청조차 되지 못하고 또 이 제대로 된 소통을 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적절한 반응을 해야 되는지 모르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바로 상대편의 마음을 헤아려 주는 것. 그리고 그 헤아려준 마음을 토대로 적절한 반응을 해주는 게 바로 이면교류에 해당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구직자들이 이제 면접을 위해서 조금 이 커뮤니케이션 방법을 향상시킨다, 연습을 한다 싶으면 상보교류, 교차교류, 이면교류 중에서 이 세 가지 중에서 뭘 중점적으로 좀 개발을 하면 좋을까요? 사실은 이 세 가지를 다 알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상보교류 같은 경우는 면접관의 질문에 대해서 적절하게 긍정적인 반응을 해줄 때 필요한 부분이고요. 교차교류 같은 경우는 무언가 면접관이 나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인식을 심고 있었을 때 분위기 전환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또 이면교류 같은 경우는 실제 면접에서 많이 사용되고요. 사회생활에서 많이 사용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일을 잘 못하고 있어 요즘에. 근데 상사가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상사도 있겠지만 돌려서 말하는 상사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재건 씨 요즘에 일 참 잘해? 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뉘앙스가요. 재건 씨 요즘 진짜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많이 힘들죠? 라고 얘기하는 것과 요즘 참 잘해? 라고 얘기하는 건 분명히 다르다는 거죠. 다르네요. 근데 여기서 이면교류가 된 사람과 되지 않은 사람의 반응이 다르다는 거죠. 된 사람의 경우에는 뭔가 내가 요즘 잘 못하고 있나? 상사가 왜 이렇게 얘기하지? 라고 해서 면담이라던가 상담을 요청하게 될 거고요. 만약에 이면교류가 안 된 사람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정말 잘한다고 하는 줄 알고 좋아하겠죠. 이 회사는 내가 없으면 돌아가지 않는구나. 역시 난 여기 있어야 돼라고 하면서 계속 똑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면교류가 사실 가장 어려운 교류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또 실제 면접이라던가 조직 내에서 많이 사용하는 교류이기도 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에 대한 본질적인 경청이라던가 의미 파악, 적절한 반응에 대한 것들을 좀 잘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이면교류가 잘 안 통하는 사람은 그냥 면박교류로 그냥 면박을 탁 줘가지고 그냥. 이면교류가 좀 눈치하고 좀 연관된 면이 많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 오늘 커뮤니케이션 스킬 얘기를 해주셨는데 구직자의 품격 마지막으로 정리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결국 자신의 품격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재 자신의 모습이 어떤지를 되돌아보고 그 문제점을 빨리 파악해서 보완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또한 알고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오늘 말씀드린 커뮤니케이션의 품격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나왔습니다. 경청을 잘해줘야 되고 의미를 파악해야 되고 그 의미에 따라서 상보, 교차, 이면에 따른 적절한 반응을 해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실생활에서 친구끼리 외계어라던가 또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언어 파괴적인 것들을 많이 쓰시는 게 아니라 적절한 언어 습관과 커뮤니케이션 스킬의 향상을 실생활에서
많이 노력해 보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커뮤니케이션 습관, 말 습관 이거는 정말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구직자의 품격 이 적당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이 평상시의 노력 정말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스텝 바이 스텝 인컨설팅의 이정은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